안녕하세요. 벤츠 타는 쌍둥이 아빠 벤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벤상입니다. 지난달에 E250 2020년식을 구매했는데 오늘까지 850km 정도 탔습니다. 850km를 타면서 실차주 입장에서 느꼈던 점들을 영상에 담고자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신차 길들이기 하는 중이라서 컴포트 모드에서 120km 이내 시내 주행으로 달리면서 E250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가 211마력에 토크가 35.7인데 정차했다가 치고 나갈 때 너무 안 나가요. 정확히 얘기하면 처음에 시동 걸고 1단에서 2단으로 변속할 때 힘이 너무 약합니다. 주행 중에 정차했을 때는 2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은데 처음에 주차장에서 시동 걸고 나올 때는 1단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이때는 일반 후륜 독일차 엑셀 밟는 거에 2배 정도는 꾹 밟아줘야 차가 좀 나간다는 느낌이 듭니다. 현기차 전륜 소나타나 K5보다 안 나갑니다. 소나타 2.0 가솔린이 160마력에 토크가 20이고 이 차는 211마력에 토크가 36에다가 그것도 후륜인데 초반에 치고 나가는 힘은 진짜 소나타가 훨씬 잘 나갑니다. 뭐 엔진 다운사이징 어쩌고 저쩌고를 떠나서 기본 스펙이 소나타보다 토크가 거의 2배나 좋은데 왜 이렇게 초반 가속력을 안 좋게 해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차 구매하기 전에 탔던 차가 C클래스 20D 아방가르드였거든요. 물론 C클래스가 E클래스보다 가볍고 디젤 차량이다 보니까 초반에 잘 치고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E클래스인데 이거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처음에 안 나갑니다. 처음에 차량 잔금 지불하고 전시장에서 출고하려고 엑셀 밟았을 때 저는 엑셀을 안 밟은 줄 알았습니다. 왜 이러지? 엑셀을 안 밟았나? 조금 더 하고 밟으니까 그제서야 차가 나가는 거예요. C클래스 밟을 때 2배는 밟아야 차가 좀 나갑니다. 토크발로 초반에 밀고 나가는 느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하실 거예요. 지금 제가 엑셀을 5cm 정도 느낌으로 밟았거든요. 차가 너무 안 나갑니다. 지금 계속 엑셀을 밟고 있는데도 1단에서 2단으로 안 바뀌어요. 좀 세게 훅 밟아줘야 2단으로 바뀝니다. 차나 사람이나 첫인상이 중요한데 이 250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느낌이에요. 화면에 잡힐지 모르겠는데 3단에서 5단까지 변속할 때 기어비가 잘 안 맞아서 차가 꿀렁거릴 때가 있어요. 9단 변속기라서 기어비를 쪼개 넣은 것까진 좋은데 그러면 그만큼 부드럽게 변속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10번 중에 4번 정도는 3단에서 4단, 5단 변속될 때 기어비가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가 쿨럭쿨럭 춤을 춥니다. 유로6도 좋고 환경보호도 좋지만 6,300만원짜리 차예요. 기본적으로 미션 세팅은 잘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전 직렬 6기통의 직발 감성은 바라지도 않지만 그래도 미션이나 엔진이 기본은 돼야 되는데 너무 다운사이징 해놓은 느낌이고 유로6의 엔진하고 미션을 맞추다 보니까 진짜 챙겨야 될 차량의 기본 중에 기본인 주행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제가 차량 구매하고 계속 느끼는 건데 1단부터 5단까지는 소나타나 K5하고 별로 다른 점이 없고 처음에 1단에서 출발하는 거는 현기차가 훨씬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5단까지는 좀 답답한데 그래도 참고 100km 이상까지 밟으면 5단에서 9단까지 변속할 때는 만족할 만큼 차가 잘 나갑니다. 아이러니죠. 100km부터 탄력이 나오는 가솔린 차량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미션과 엔진의 기업이나 힘, 탄력이 좋아요. 차가 탄력이 붙어서 쭉 밀고 나가는 힘도 좋고 약간의 터보렉이 있기는 하지만 급하게 차선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나 앞차를 추월할 때 순간적으로 치고 나가는 힘도 좋습니다. 고속도로 올리면 이때부터 재밌게 탈 수 있는 차입니다. 개인적으로 더블 위시본 같은 단단한 서스펜션 느낌을 좋아하는데 이 차에는 부드러운 멀티링크 서스펜션이 들어갔거든요. 좀 말랑말랑하고 롤링이 심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잘 잡아줍니다. 직진 주행할 때는 차가 좀 롤링이 있어서 커브 돌 때도 차가 좀 날리거나 뒤뚱거리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의외로 커브 돌고 나올 때 안정적으로 잘 잡아줍니다. 지금 100km로 돌아 나오고 있거든요. 이 정도의 커브는 100km로 돌아 나가도 전혀 불안한 느낌이 없습니다. 예전에 에쿠스나 체어맨에도 서스펜션을 멀티링크로 넣어놨는데 에쿠스나 체어맨을 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얘들은 서스펜션 강도를 너무 부드럽게 세팅해놨기 때문에 커브 돌고 나올 때 좀 흔들거리는 뒤뚱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근데 이 차는 똑같이 멀티링크가 들어갔어도 커브 돌고 나올 때 뒤뚱거리는 느낌이 없고 잘 잡아줍니다. 그리고 커브 돌고 나와서 엑셀을 좀 밟아주면 흔들림 없이 잘 치고 나갑니다. 불안함이 없어요. BMW는 방지턱이나 요철을 넘을 때 서스펜션이 단단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충격이 좀 불편할 수 있는데 이 차는 부드럽게 넘어가서 방지턱이 나와도 크게 불편하진 않습니다. 그냥 편안하고 얌전하게 주행하시는 분들은 만족하실 겁니다. 브레이크는 2P짜리 일반 캘리퍼가 들어갔는데 어차피 때려 밟고 다니는 차도 아니라서 2P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은 했었거든요. 브레이크는 잘 듭니다. 브레이크 감성이 아주 쫀득하고 좋아요. 브레이크 밟을 때 끽끽 소리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새 차라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브레이크 소음은 없습니다. 예전에 C클래스 탈 때 브레이크 소음이 심해서 좀 신경 쓰이기는 했었는데 이 차는 아직까진 괜찮아요. 이 차 브레이크가 쫀득하다는 게 뭐냐면 실제로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극단적으로 비교했을 때 일반 국산차 세단은 브레이크를 밟으면 디스크를 뭔가 딱딱한 나무 같은 걸로 마찰시켜서 세운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 차는 옛날에 엄청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전보 지우개를 브레이크 패드에 붙여서 쫀득쫀득하게 세우는 느낌이에요. 이 느낌을 잘못 느끼면 브레이크가 좀 밀린다는 느낌이 들 수 있는데 밀리는 듯 하면서도 점점 강하게 잡아주고 반면에 정지하는 느낌이 턱 하고 서는 게 아니라 쫀득하고 부드럽게 세워줍니다. 이 느낌이 아주 고급스럽고 좋아요. CLS나 GT면 모를까 굳이 이 차에 브렘보 같은 브레이크를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일반 2P 캘리퍼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독일차 브레이크 분진이 심해서 휠이 검게 변한다고도 하는데 제가 차를 깨끗하게 타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800km 정도 탔는데도 아직 휠이 엄청 깨끗합니다. 3년 뒤에는 좀 다를 수도 있겠죠. 시트는 가죽의 촉감이나 착자감은 좋은데 프레임이 뭔가 좀 불편해요. 옆구리 쪽 날개나 가죽이 몸을 감싸는 질감은 좋은데 프레임이 뭔가 몸에 촥 안 감기고 좀 배기는 느낌이 있어요. 1시간 정도 주행하는 거는 상관없지만 2시간 이상 주행하시면 다리가 좀 저리고 불편한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한간에는 시트 어셈블리를 중국에서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카더라 통신도 있는데 뭐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은 거고 직접 타보니 이런 불편함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소나타나 K5보다는 편해요. 소나타나 K5보다는 편하다는 게 어떤 거냐면 현기차는 기본 옵션 기준으로 봤을 때 인조 가죽을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차는 나파 가죽까지는 아니지만 인조 가죽은 아니기 때문에 부드럽고 가죽의 질감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인조 가죽은 처음에 앉았을 때 푹신푹신한 느낌이 있지만 오래 타면 땀이 많이 차고 번들번들하면서 시트 안에서 몸이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잖아요. 그거 대비해서는 이 차 시트가 편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친구들 모이기 애매하면 그냥 강남에서 보잖아요. 아니면 저는 여의도 IFC도 한 번씩 가는데 이쪽 동네 주차장의 특징이 주차장 통로가 너무 좁다는 거예요. 이런 좁은 주차장 들어갈 때 차량 센서가 계속 삑삑거립니다. 아니 주차장 들어가는데 무슨 센서가 그렇게 삑삑거리는지 너무 신경 쓰이고, 더한 거는 그냥 일반 도로에서 신호대기 할 때 앞뒤나 옆으로 차가 조금만 붙어도 센서가 삑삑거려요. 이거는 이전 버전에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한 건데 아직까지 안 고쳐지고 있어요. 이거는 좀 빨리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C클래스에도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빠져 있어서 안 쓰던 분들은 큰 불편함을 못 느끼겠지만 기존에 쓰던 분들은 있다가 없으니까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저도 이전 차에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있었는데 이 차에는 없어서 좀 불편했습니다. 인디오드로 이거는 추가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통 시내 연비는 9km 정도 나오고 고속도로 올리면 13 정도 나옵니다. 오늘 1시간 정도 달렸고 24km 주행했는데 도심과 고속도로를 섞어서 달리다 보니까 10.6km 정도 나왔습니다. 디젤 연비가 평균 18 정도 나오는 거 생각하면 확실히 가솔린 차량 연비가 디젤 대비 안 좋긴 합니다. 근데 디젤 차는 DPF 관리가 힘들어서 주행거리가 많지 않고 차를 오래 타시는 분들은 가솔린 모델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행 성능부터 시트, 시스템, 그리고 연비까지 알아봤습니다. 아무래도 엔진을 다운사이징 해놓았고 유로6 같은 환경 규제에 차량을 맞추다 보니까 초반 가속력하고 저단 기어에서 기어비가 안 맞는 단점이 있었어요. 그러나 고속 주행 안정감이나 브레이크의 쫀득한 느낌, 단단하진 않지만 부드러워도 챙길 건 다 챙겨서 안전하게 잘 잡아주는 서스펜션은 이 차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엔트리 차긴 하지만 그래도 차에서 내릴 때 느낄 수 있는 벤츠마크가 주는 하차감은 개인적으로 만족하면서 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벤츠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시승기도 업데이트할 예정이니까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